오늘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새로운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첫 시간인데요.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매일같이 리포트 그리고 탑픽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매일매일 하나씩 다 체크하기 어려울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또 많이 주목하면 좋을 종목들까지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앞으로 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함께 할 텐데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어떤 얘기 해주실 건지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또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크로도 놓칠 수 없고 리포트,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종목 골라낼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들 절대 놓치지 않도록 더블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는요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리포트를 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각각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낸 종목들을 한번 더블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은 연속성이 없고 좀 답답한 그런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좀 부진하고 아무래도 실적주, 리오프닝주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번 맞아요. 주 시장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번 주도 좀 비슷한 시장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기술적으로 지지받아야 될 코스피의 120주선. 금요일 종가로 보면은 267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선을 이번 주에도 과연 저번 주에는 굉장히 크게 무너뜨리는 파동이 나왔는데 결국 금요일 종가상으로는 또 120주선 위쪽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는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요인들이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 반전의 계기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가 3%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수요가 계속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달러 강세장이 좀 펼쳐질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미국에 그리고 중국까지도 3월에 CPI와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부 다 사상 최고치 등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근원 물가지수는 약간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라던가 어떤 중고차 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되는 분위기가 어떤 피크아웃,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말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 아니냐라는 좀 긍정적인 해석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이 수급이 중요한 부분인데 좀처럼 돌아올 수가 없죠. 환율도 맞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경제 지표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또 세워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에는 어떤 리포트를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번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장님이 픽하신 주간 베스트 리포트인데요. 바로 해성 DS입니다. 이 종목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10%가 넘게 올랐고요. 그랬었죠. 지금 현재 주가도 64,000원인데 네. 증권가에서 114,000원 맞나요? 맞아요. 네, 이렇게 높게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잘 가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네. 정말 지금이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인지 예, 궁금합니다. 굉장히 지금 사상 최고가를 네. 계속 달리고 있고 바닥권 10,000원대에서부터 한 6배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2배 더 간다. 정말 이제 지금 같은 매크로적인 상황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은 2배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업황 자체가 좀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4월 18일 날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2조 원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라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리포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에요. 이게 예전에 단순히 반도체 쪽이었을 때는 좀 약간 저부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리드 프레임 시장이 한 번에 구조조정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증설도 쉬운 그런 품목들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고부가 쪽으로 차량용에 대해서 리드 프레임이 반도체가 당연히 많이 나가니까 그에 따라서 리드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보이고요. 이 글로벌 상위 5인의 고객사 쪽으로 공급들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해성 DS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시성은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차 전지 관련된 5개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인데 이거 외에도 반도체 관련된 리드 프레임 쪽으로도 굉장히 고부가를 창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확실한 어떤 성장성을 담보를 해주는 그런 품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양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지금 50%까지 도달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저부가 리드 프레임이 아닌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런 품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해성DS 의견이 네. 일치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너무 올라서 좀 고민도 됐었거든요.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근데 네. 워낙에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다른 업종은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대안주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은 네. 이 관련된 종목에 딱 대안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해성DS에 반도체 리드 프레임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자동차가 단순히 예전에 길거리 굴러다니던 자동차, 그 움직이기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자율주행 쪽이 접목이 되면서 최첨단 어떤 컴퓨터 서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조금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예요. 자율주행 기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현대차에서 차량용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12조 원 규모를 2030년도까지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30년에는 전사 매출액에서 30%를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발생을 시키겠다. 그만큼 이 분야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현대차 그룹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차량 한 대당 채용되는 이제 제어기라고 하는데 일렉트릭 컨트롤 유닛이라고 합니다. ECU인데 이 수가 당연히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의 어떤 수급 불균형을 일으키는 품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3 이상입니다. 자율주행 단계가 있는데 0에서 5단계까지 있거든요. 3단계 이상부터는 사람이 통제를 하지 않아요. 그 시스템의 권한을 시스템 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율주행의 첫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기술 지원과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 하는 오버 더 에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OTA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리콜 사태가 한번 대규모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차량을 입고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메디 자체를 테슬라 윌 퍼폼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 오브 차지라고 했죠. 비용 없이 이 OTA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테니까 이거 정비소로 입고시킬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를 왜 대안주로 꼽았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해성DS는 지금도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또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더블 체크해볼 리포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브리핑으로 민영 앵커가 이 기판 쪽, MLCC 쪽 다 전해드리긴 했는데 한번 또 이 리포트를 왜 또 꼽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또 삼성전기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리포트는 4월 15일 날 나온 신한금투 리포트예요. 여기에서 저점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라고 했어요. 일단 뭐 고민이란 말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 추이 보시면은 굉장히 좀 꺾이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아무리 좋다고 한들 수급적인 요인들이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좌지우지를 거의 90% 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매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1분기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쪽에 어떤 논란이 있었죠? GOS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삼성전기 전체 갤럭시 S가 카메라 쪽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를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지라도 일단은 이슈거리가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패키징 기판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견조합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그 FCBGA 증설 직후에 수익성 우려들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탑티어 업체들에게는 조금 해당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MLCC 쪽이에요. 이게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6개월 전에 이미 업황은 피크아웃을 확인했어요. 투자자들 피크아웃 굉장히 두려워하죠.
화학주들 잘 나가다 정말 꼬꾸라졌고요. 또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것들이 해운주,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실적을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기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MLCC의 방향 확인을 다시 한번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컴포넌트 부문에서 MLCC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에요. 지금 90% 이상의 매출이 그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쪽들이 좋고 조금 안 좋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될 거고요. 그 수급 흐름들은 MLCC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지금 외국인의 지분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 수급적인 우려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점을 지금 찾아가야 한다. 이 MLCC 쪽에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또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지 또 그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릴 맞아요. 것이고, 네. 그때가 돼야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렇다면 여기 섹터에서는 혹시 뭐 대안주로 생각하시는 거는 없으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네. 보게 되면은 5G 쪽에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한 800개에서 1,300개 정도의 MLCC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장에는 혹시 몇 개 들어간지 아세요? 3,000에서 15,000개까지. 네. 자율주행 5레벨이 되면은 15,000개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과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과 외국인 지분율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MLCC 쪽에서는 사실 좀 대안주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꼽는데 그 매수 타이밍을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쪽에서 이제 사막 콘덴서라는 업체가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동일하게 이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빠지는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막 콘덴서를 보기보다는 대안주로 탑픽으로서 삼성전기는 맞지만 매수 타이밍만 다시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MLCC 내에서 삼성전기 여전히 탑픽이지만 매수 타이밍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용관 차장님의 유망주 확인해 볼 텐데요. S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앞서 또 브리핑에서 리오프닝주 얘기하면서 엔터주들 이제는 글로벌 투어 또 떼창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맞아요. 네. 군대 다녀오셨나요? 아직 다녀오진 않았지만 네, 암이 안 다녀오셨나요? 네, 아직은. 네, 지금 BTS 인기가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 그동안에는 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놓고 보면 온라인 콘서트의 어떤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어떤 대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 문제도 있겠죠. 경호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온라인에서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외시키고 공연만 보여주면 그냥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만 관리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더 좋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미 쪽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중국 쪽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곳들이 팬덤이 급속하게 올라오니까 이쪽 시장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아직까지 중요한 건 북미 쪽이에요. 근데 네. 그쪽에 콘서트 티켓의 평균 단가들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어떤 온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면서 그걸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없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일단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4월 초 이후에 이제 저는 SM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4월 초 이후에 주가 조정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JYP 엔터나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잘 갔거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꺾였던 부분들은 이제 얼라이언스 그쪽에서 주주 행동주의를 좀 보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최대 주주에 반하는 감사들을 선임을 하면서 이게 뭔가 좀 부딪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향후에 어떤 M&A 행보들 이런 것들과 조금 이제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의 리오프닝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오프라인 아까 콘서트 재개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수익성의 믹스 되는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소속 아티스트 등의 어떤 지적 재산권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전에 어떤 아이돌 그룹만 운영하던 엔터사들이 아니고요. NFT라고 해서 논펀저블 토큰 이쪽으로 거래소에서 각각의 어떤 아티스트와 그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NFT화 시켜가지고 거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봤을 때 다시 한번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엔터주를 가지고 오셔서 좀 YG나 네. JYP 생각을 했는데 네. 저렇게 또 차트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저들 종목이 잘 갈 때 SM이 좀 못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는 한 7만 5천 원, 7만 원 네. 중반대 정도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같은 매크로 시장에서 너무 목표가 수익률을 크게 잡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9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필요하다면은 주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7만 5천 원대를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추후에 또 이 매수가나 목표 주가는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 주부터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사연관의 더블 체크라는 새로운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저희가 증권가에서 낸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더블 체크해 보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